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상당히 실망감을 표시를 하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행, 행태를 보여왔던 홍준표 의원이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따끔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정말 지금 야권의 스나이퍼, 대표적인 스나이퍼였죠. 저격수였죠. 공격력이라든가 명료한 메시지, 이런 능력은 홍준표를 따를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죠. 홍준표가 다시 이재명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회복을 하느냐, 이 대선 전국에서 야권에 큰 힘을 보태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최근에는 청년들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이죠. 청문홍답,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한다라고 해서 청문홍답,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년층이 청년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느냐, 그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치 플랫폼,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대선 전국이 너무나 엄중하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과의 소통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태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 이 엄중한 상황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26일 이 청문홍답, 이 코너에서 한 청년이 묻기를, 준표 형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질문을 하자 홍준표 의원이 아무리 뽑을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여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선 안 되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조카, 그 잔혹한 살인을 한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변호를 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변호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또 가족의 일이니까 변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호하는 민주당 쪽 의견도 있고, 야당 쪽에서는 인권 변호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워 왔으면서 살인자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조카가 정말 잔혹한 살인이었죠. 이 잔혹한 일가족을 살인한 이 부분을 변호한 것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로 변호사로서는 누구든지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살인에 대한 변호,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조카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한 것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변호, 자신의 조카의 이런 잔혹한 살인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또 했습니다. 심신이 미약하니까 형기를 줄여야 한다. 이게 변호사로는 모르지만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조카의 이런 잔혹한 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사과를 하면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을 호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 비판이니까 다시 또 재차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이런 잔혹한 살인자가 있는 집안 출신의 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어서 어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재주,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재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 또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 것입니다. 검사 사칭에서 총각 사칭, 나아가 대선 후보 사칭까지 하고 있다. 참 더러운 대선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번 대선에서는 쉬고자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참가하지 않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사칭은 이재명 후보의 전과에 나오는 부분이고, 총각 사칭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자신을 만날 때 총각을 사칭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무상연애라는 건요. 나아가 대선 후보 사칭, 이 이야기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대선 후보로 돌아다니는 것은 대선 후보를 사칭하는 것이다. 참 더러운 대선이다. 자신은 참가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이 있고 난 뒤에 20일이 넘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의 정치 플랫폼을 하겠다. 청년들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더러운 대선이다 라고 공격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구체적으로. 첫째, 이번 대선이 참 더러운 대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함께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질, 대장동 비리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야 후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둘 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 후보 모두를 싸잡아서 더러운 대선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이게 분명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어제는 참 더러운 대선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만을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지금 야권에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끝이 있느냐? 격렬하게 경선에 경쟁을 했으면 경선이 끝났으면 툴툴 털고 이제 정치 선배로서 흔쾌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또 당대표를 2번씩이나 지낸 경륜 있는 정치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냐. 왜 이렇게 뒤끝을 보이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재명만을 이제는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참 더러운 대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더러운 대선이다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번 대선이 더러워진 것은 윤석열 후보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질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은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번 대선이 더러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이 쉬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않고 어디에서 쉬고 있다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경선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청년들과 정치 플랫폼을 하면서 문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것도 정치 활동이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야권 많은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힘을 합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외면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 어디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청년들하고만 정치를 할 겁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그렇게 자신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이 입당해야 한다. 복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복당한 국민의힘 당원들을 외면하고 어디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경선 과정에 이어서 경선이 끝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태도, 홍준표답지 못한 태도다. 당당하지 못하다. 정치인이 당당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가 없는 머뭇거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당당해야 한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적극적으로 노린 부분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라면 당당해지려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정을 했어야 합니다. 고쳤어야 합니다. 그 자세를.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것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런 부분을 툴툴 털었어야 합니다.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이 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고압적인 자세로 호통을 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로 공격한 것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가서 정말 마지못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자신이 주로 모든 공격을 다 해놓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준표 후보 공격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온통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다 하고 역선택을 노리고 한 행동들 자신이 좀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놓고 자신이 선거 결과에 실망했다.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홍준표 의원이 물론 좀 뒤끝이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 뭐 정치 행태에서도 뒤끝이 좀 있었지만 이제 연세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이 바람을 홍준표 후보가 외면한다면, 끝까지 외면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인이 유권자를 떠나서 국민을 떠나서 어디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20일이 넘도록 전화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당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왜?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관계입니까? 다른 사람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식의 행태, 그런 식의 행동,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만 다해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